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데이터를 믹싱해서 보는 데이터인데요. 그 검은색은 유가고 노란색은 구리가요. 파란색은 그 주가고 그다음에 이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는 상관계를 찾기가 좀 추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주가가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주가가 추세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추세적으로 내려갔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저기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구리하고 유가는 이제 상당히 관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짧게 최근 15분봉을 보면 주가는 이렇게 탕 치고 이틀 올라왔는데 구리가 여기 올라오다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유가의 상승세가 구리의 상승세가 좀 멈춰진 것 같고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세가 떨어져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 차트로는 일단 상승 국면이 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소매 판매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락다운 때문에 툭툭 이틀 두 번 떨어졌다가 반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일단 많이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는 아직도 마이너스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급등한 거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근데 이제 산업 생산에서 놓고 보면 두 번 떨어졌죠. 근데 사실 이 산업 생산 자체가 증가한 게 굉장히 미진합니다. 지금 보면.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거에서 비해서 산업 생산은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증가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전월비는 1.4% 정도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16%, 17%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50만이 늘었다고 전월 대비 늘었다고 좋아야 되는 겁니까? 1년 전보다 한 1,700만이 실업 상태라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급락한 다음에 다시 가동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자는 상당히 미진해요, 사실. 또 한 가지 calculated risk blog.com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중요 지표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쭉 볼까요, 한번? 이거 사람 딱 펼쳐놓고선 같이 볼까요, 한꺼번에? 이거는 그 여행객이죠. 여행객 숫자가 지금 이제 한 50만 6월 14일 기준인데도 50만원 좀 넘었어요. 과거 같으면 이게 230만원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안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레스토랑 예약률인데 예약률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검은색인데 이게 70% 약간 60% 중반대 정도 줄은 상태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그 판매 그 영어관 판매인데 아예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호텔 점유율인데 어젠가요 그저께 그 호텔 점유율 39.9%인가요? 그 정도 올라간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40% 미만대에 있습니다. 지금. 개솔린도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대중교통,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것들이겠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과거 추세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경제가 재개되긴 했는데 과거만큼 사람들이 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과거만큼의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로 회귀되지는 못했다는 뜻이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데 이것도 calculate risk 블로그.com인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모기지 관련된 그 지분류에도 약간 늘었어요. 8.5. 그래서 전체 100명 중에 한 8명 반 정도는 지금 모기지를 못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사실 심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세를 못 내고 있고 그 집을 대출로 산 사람들, 집주인들은 모기지를 못 내고 있고 이런 연쇄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집을 월세를 놓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그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뭔가 위협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임대도 못해 이런 뜻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CNBC 뉴스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각 주별로 3주 이동평균선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요.
서부하고 남부 쪽에 쭉 제가 한번 봤는데 보시면 알라바마 급등,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어디죠? 오클라호마 내렸다 급등하고 있죠. 루이지아나가 잡힌 것 같았는데 머리를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와이오밍인데 내려왔다가 급등했죠. 네바다주도 급등하고 있고, 오레곤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싱턴, 오클라호마인데, 잘 보시면 미국이 굉장히 지금 6월달 들어서 이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지사들이, 이제 문우신 같은 경우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2차 락다운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주지사들은 2차 봉쇄를 경고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필머니 뉴저지 주지사가 다시 확산하면 기업 점포를 다시 폐쇄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심각한 그 충격을 받았던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역시 뭐 일부 사람들이 음식 가져가기 위해서 줄 섰는데 사업장과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문우신하고 상관없이 주지사들은 뭔가 확산이 되면 나는 다시 셧다운 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CDC, 이건 뉴스핀 비싼데 CDC에서 보면 이렇게 그 봉쇄를 하거나 강력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경 기사에서 나온 주지사들을 보면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양당으로 나눠져 있어서 공화당 주지사들은 트럼프의 행보에 약간 그 그쪽에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호시나 혹은 트럼프의 생각처럼 만약 2차 유행이 됐을 때 주지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여기 억만장자 쿠퍼맨 경고인데 개미 증시 유입이 눈물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보면,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 가 증시에 대거 유입된 한국의 동학개미 현상처럼 미국 증시에도 초보 투자자들이 유입이 많았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로빈후드 가입자 증가가 꼽힌다. 무료 거래 주식거래 앱인 로빈후드는 가입자의 평균 나이가 31살, 올해 들어서만 계정이 300만 개 늘었는데, 쿠퍼는 이제 헤르츠 주식같이 이제 파산 기업들에 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 과열성을 지목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이미 그 할머니 주식 귀신이나 중국 쪽에서 일어났던 이 글로벌 금융위 때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도박을 위해서 카지노가 닫혔는데 연방준비에서 2년 동안 공짜 돈을 약속했으니, 근데 이제 그냥 거래하게 둬라, 내게 오면서 이런 종류의 거래는 눈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 사실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통상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그 경기 과열 현상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현상이 락다운에서 급락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재반 여건에 있는 상태 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물론 그 원인의 주동자는 이제 연준이죠, 사실.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제경제에 대한 리뷰를 한 건데요. 여기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 부실화 중에서 에너지하고 경기 소비재하고 산업재 관련된 게 그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쪽 영역이 고용이 상당히 많은 영역들입니다. 특히 경기 소비재, 여기서 경기 소비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 우리가 약간 좀 돈이 들어가는 거 있죠.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가구,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필수 소비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 이제 생필품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나 이런 영역이 고용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런 쪽에서 그 부실 채권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용이나 이런 쪽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향후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고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업종별 고용인데 잘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 쪽이 상당히 많고, 이쪽이 경기 소비적이거든요.
음식, 숙박, 자동차 할부,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운송 쪽에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단기간에 뭔가가 그 고용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께서도 뭔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 연합 인포맥스에서 경제 회복 강도 및 시기는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회사채 시장을 교란 안 하겠다라는 뜻인데 일단 여기서 제롬 파월이 가장 얘기한 건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이상 그 회복 강도라든가 시기는 확실히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을 교란 안 하겠다는 뜻은 사실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미 2,500억 불에 대한 회사채 매입은 나왔고 ETF를 매수하고 있다가 그 세컨더리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그것도 상승 국면도 아니고 하락 큰 급격한 조정 이후에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제롬 파월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시장에 그러니까 오판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그 교란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그 바닥에 경제를 깔고 주식이 그 위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닥의 경제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머리를 들고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광기가 어느 시점에 과연 붕괴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도한 광기에 휩싸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준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혹은 자기 연준에서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만큼의 그러니까 반향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뒤로 완전히 물러나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비싼 가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살 주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그 수혜주들, 팡주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완전히 올라간 그 머리를 든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치 투자자는 완전히 이탈해야 될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대응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세는 진정된 것 같으니까 이번 주 나머지 주 상황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최종적인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